안녕하십니까.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입니다. 지금부터 제18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상호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먼저 태풍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어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보와 사전 대처가 충실했는가 하는 문제점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점을 따지기에 앞서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선결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제 다행히 빠르게 당정회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저렇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집권당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칭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태풍 피해에 대한 조속한 당정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부담적인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역 선정이라든가 또 예비비 지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피해 지역의 농민들, 도시민들, 여러 피해 입은 또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미약품이 지난 9월 29일 미국 제약사와의 1조 원대 수출 계약 성사라는 호재성 공시를 하고 나서 오후 7시경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다음 날 30일 장이 개장하고 30분 뒤에 공시를 하는 늦장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에서는 거래소와의 협의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미약품의 늦장 공시로 투자자들이 2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더구나 공시 전 내부자 거래에 의혹이 있고 당일 평소 거래량의 20배에 이르는 대규모 공매도가 이루어져 사전 정보 유출로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도 문제지만 만약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반시장 범죄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와 제재를 넘어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매도 제도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공매도 제도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반시장 범죄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등 강력한 사후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익을 보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피해를 보는 일이 벌써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할까봐 또 기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까봐 저는 이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한민약품 관련된 사안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서 더 이상 자본시장, 특히 증권시장에서 선의의 개미 투자자들이 제도를 악용한 작전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만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롯데골프장을 4드 부지로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방위에서 제가 헐값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시가로 1,000억에서 1,500억 가까운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4드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훨씬 반값에 가까운 그러한 단가로 끌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게 한민국 국방장관이 와서 보고하실 때 롯데골프장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한민국 장관이 약 600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본 바로는 시가로 추산할 때 최소한 1,000억은 넘고 1,500억 가까운 그러한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그렇게 인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롯데골프장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력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당장 4드 배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 4드 배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위한 대책들은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또 관련 당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1,0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한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언론적인 문제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 관련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 문제, 핵 폐기를 위한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과 정책 견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해서 공당의 대표를 이중 간첩에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자 간첩이라고 말한 바 없다라고 해당 의원이 발뺌을 했습니다만 전체 발언의 성명서의 맥락을 보면 차후에 이중 간첩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협박성 경고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해당 의원은 박지원 대표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준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쌀값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쌀값 안정화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점을 누차 지적해 왔는데 이제 여당이 쌀값 대책을 촉구하고 정부가 그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구한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사항들을 보면 쌀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이 요구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시장 수요의 초과분 30여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 격리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양입니다. 우리 당에서 요구한 것은 100만 톤을 시장 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초과 생산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으로는 쌀값 안정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선 지급금, 공공비축미 구매에 앞서서 우선 지급금 수준을 최대한 상향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작년 수준인 52,000원 선을 유지해야 한다, 52,000원으로 동결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 52,000원 선을 인하하는 순간 정부가 쌀값의 인하를,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버린 것으로 시장은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격리 대상 물량을 30여만 톤이 아니라 100만 톤으로 늘리고 이 우선 지급금 수준을 작년 수준인 52,000원으로 동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 쌀값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올해 말까지 해제 계획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도 역행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는 식량 자급률 제고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일부 농민들은 도시 근교의 농민들은 이득이 생길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쌀 직불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쌀고정 직불금을 헥타일당 100만 원으로 인상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지금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쌀 직불제를 다시 개편해서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리고 쌀 직불제 개혁 계획을 중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급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기요금과 관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위에서 한전은 11월 말까지 이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데 반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는 12월 말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이 한여름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것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동절기 전기요금 폭탄이 또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 폭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호소하면 그제서야 이제 우는 아이 달랜다는 식으로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올
2016년 올해 8월 말까지 한전의 당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작년에는 이 당기 순이익이 8천억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부와 또 국채은행은 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당기 순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또 한 번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까지 선심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그 난방비 걱정, 전기요금 걱정을 풀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야3당 정책의장과 경제부총리가 함께하는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시급히 열어서 바로 이렇게 한치 한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민생 고통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병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우상호 원내대표님께서 항의약품의 공시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다 알다시피 증권시장의 설립 목적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으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집중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공시라는 제도인데요. 이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그 투자자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증권시장에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련 법을 보면은 이 공시라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보다는 기업의 편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호재가 발표가 되고 몇 시간 뒤에 악재가 드러났으면 즉시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 제도는 24시간 이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에서 거래소하고 협의를 했다, 규정 위반이 아니다 등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라는 것을 기업의 편의가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증권계 주변 사람들의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전력 신산업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무려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2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금년 상반기에 지금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금년 중으로 이제 펀드를 지금 현재까지는 펀드 운영사와 MOU 정도를 체결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한전은 그다지 이 사업에 경험도 없고, 예를 들면 펀드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사실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전은 적극적이지 않은데,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정부와 한전 간에 이 2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30년 운영한다는 계획하에 준비 중에 있는데 공문 한 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전 이사의 회의록 자료를 보면 이 펀드 손실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자신들의 경험 전문성 부족과 손실 우려에 대한 지적들이 대단히 많지만 정부가 하라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 것은 나중에 손실이 나더라도 그다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전 이사록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이
이미 기시감이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자원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의 공기업들의 모습을 또다시 보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그리고 정부 관련 공공기관의 비용이 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5천억, 그리고 앞으로 2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을 예타 조사를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졸속, 그 다음에 정부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력 신산업 펀드에는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전과 산업부는 전력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중장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펀드를 조성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 상임위와 충실하게 협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한전의 전력 신산업 펀드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전의 펀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미르, K스포츠, 그다음에 청년희망펀드재단과 같은 여러 가지 사고가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크게 한 4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관심사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있고 정부 부처의 매우 핵심 사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에는 사실상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일을 아웃소싱, 다른 기관에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정부 부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정부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주는 것과 이런 재단이나 또는 각종 운영사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벗어나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이거는 정부의 사업을 해서 충분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임에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의 사실상 준저서의 성격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또 공기업으로부터 돈을 출연하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과 관련된 법인세 정상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국회의 감시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요. 각종 정치권의 실세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 의한 이권 개입과 사업 부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가능한 해당 상임위에 충실하게 보고하고 계획들을 점검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력 신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석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새로운 친환경적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졸속적으로 그다음에 정부의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김기식 김부장. 김기식 조직국입니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던 롯데 성주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골프장 가격의 정당한 평가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고용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데 따른 보상, 또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헐값 매각을 강요하게 되면 롯데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 신동빈 회장은 횡령과 배임죄로 지금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곧 기소가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이런 배임죄로 기소를 해서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롯데에게 또다시 배임죄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롯데 측도 정부도 이런 배임의 범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